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새해가 시작되면 또 새해에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건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또 올해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자녀들 잘 사는 게 뭐 특별히 있어요, 그죠? 뭔가요? 입시가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입시 대비를 잘 막연히 했으면 이제 대학 입시를 이 염두에 두고 애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웬만큼은 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네. 앞으로의 우리 아이의 길에 탄탄대로를 깔아주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에이, 그런데 요즘에 웬만한 부모님들은 그런 단순한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대학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학은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는 어떤 심리냐 하면,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살까 하면, 아이, 기왕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 좋지. 네. 이 정도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했을 때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좋은 대학을 간다, 이름 있는 대학을 간다 정도지, 무슨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냐. 그때 가는 거는 그렇잖아요. 멀쩡한 집 서울이고 수도권에 있는데 지잡대 다닌다 그러면 누구나 봐도 아유, 애가 공부가 참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도 지잡대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인데 애가 지잡대로 가면 이거는 유학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배 아니고요? 뭐 유배든 유학이든 이제 뭐 귀향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니까, 뭐 그 귀향 생활을 하는 애도 그렇고 이 지잡대 보낸 부모 입장도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가지잖아요. 네, 마치 내가 잘못한 거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간. 뭐 사실 집만 떠나면 그냥 눈에 안 보이면 상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니까 그래도 좀 생각나면 한숨 편하긴 해요. 나오죠. 지잡대 가면.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고민도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새해 첫 방송에서 맥스학원 영미 원장님을 모시고 입시 전문가로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는 데서 뭐가 중요한가. 진짜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그리고 맥스학원은 진짜 강남에서 오. 최고로 차별성이 있는, 특별함이 있는 이 뭔가 다른. 입시학원이에요. 왜 뭐가 다르냐면, 대개는 뭐가 이제 달라요? 그냥 보통 뭐 시대 운운하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성적 좋은 애들, 또 특히 재수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 상위권 애들만 뽑아가지고 또 걔네들한테 나름대로 뭐 핵심으로 잘 이 관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는 이 동기가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판만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뭐 이 수능 만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정까지 되니까 완전히 거기는 사실 쉬운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영미선생의 학원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상당히 대학 진학을 잘 시키는 거로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어떤 학원이냐면, 네. 국내에서 네네. 이 입시 교육을 안 받았는데 해외에서 이제 이 각각 교육을 받다가 예. 뭐 국제 학교라든지 뭐 해외 부모님이 주재원으로 나갔다든지 또 해외에서 3년 이상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모님들의 희망을 반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의 이 수능과 또 이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특수 전문 학원이 이제 영미 원장의 맥스 학원 맞죠?
특례를 통해서 아이가 의대 수의대 가는 게 약대 가는 게 한국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야 이제 반응이 있으시고 그렇죠. 한 달에 뭐 1,500 쓰는 정도의 사교육비를 당연하다고 인식하시는 그럼요. 부모님들한테는 전혀 이 프로그램하고 그럼 다른 그러면 특례를 통해 가지고 의대나 한의대를 가할 수 있는 친구가 외국에 뭐 그것이 미국이 됐던 또 호주가 됐던 뭐 유럽이 됐던 거기에 있는 이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요. 네, 네. 그러겠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그 시기하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큼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 안 되고 네, 약간 애매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은 워낙 다양한 특수한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또 이 교육 다양한 입시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지는 내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는 그 특수한 거를 다 감안을 나 하는 왠지 알 것 같아. 왠지 알 것 같죠? 공무원의 나라에서 그렇죠. 만들어진 공무원의 나라에서 특혜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뭔가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공정하다고 보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입시 전형을 만들어요. 그것도 다양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내가 뭐 의대 교수다 또는 내가 한의대 교수다 아니면 내가 대학에 뭐서 힘 좀 쓰는 이사장 집안이다. 근데 우리 집 자식은 형편이 좀 되니까 일찍 외국에서 이 공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 가업도 이어받고 집안도 이끌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빠지지 않게. 그렇죠. 빠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는 되게 이제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하는 이 집안을 유지하고는 그런 정도의 맥스하고는 필살기거든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근데 맥스하고는 집안을 유지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고 왜냐면 이번에 그 몇 년 전에 윤석열 정부 이 들었었을 때 초대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둘 다 그것도 와.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분 대단했어요. 넣었잖아요. 재외국민 특례 전형 제도 자체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제도로 대학을 갔던 소수의 친구들은 서울대 벌레 너무 많아서 안 가고 그럼 네. 어디가? 그냥 다니기 재밌는 거는 좀 연대. 연대가 재밌으니까 하는 그래서 거고. 연대 1년에 100명씩 네.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원래는 연대는 이 재외국민 특례 애들이 많고 또 걔네들 집안들이 다 삐까뻔쩍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버지 엄마가 누구라는 거가 나오는 견적이니까 아예 물어보지를 않아. 그냥 그러려니 연대에서의 계급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첨단 영역에서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을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들어는 봤으나 그게 뭔지 모르는 막연한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영미 원장님을 특별히 모시고 네. 그러면 진짜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특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네. 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가 시켜서 학원 가라니까 학원 갔는데 학원 가서 뭐 공부를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아이와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영미 원장님한테 듣고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서 다양한 이 방법을 찾고 입시 전략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네. 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놀라운 상황. 우리가 왜? 보통 그러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이 법은만큼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잖아요. 네, 엄마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재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 나오는 경우가 드물죠, 사실. 제 동기들한테 과외 받았던 애들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럼요. 대부분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실인데 이게 마치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주위에서 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는 네. 거의 듣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선배들 주식 투자한 이야기 들을 때 단타로 돈 번 이야기는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총 결산이 어땠어를 말해주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게 엄마 투자의 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그 투입된 것에 비해서 원금 그 회수도 안 된다? 그렇죠. 아, 진짜? 횟수는커녕 본전을 날리는 게 엄마 투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해. 저 그런 엄마 안 되고 그러면 회수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 투자하는 엄마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원이 운영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왜 많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왜 수업 듣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도 하시고.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그 엄마한테 염장 지르는 짓이거든. 맥스 학원에서 아니 그런 기대를 하시는 어머니는 이 학원에 오지 마세요. 그거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아니요. 맥스 학원이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네. 제가 이제 강사도 오래 하고 원장도 이제 오래 한 상황에서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애가 꼭 우리 학원에 왔어야만 잘하는가? 그리고 성적 대학 잘 가는 애가 꼭 국영수를 들었어야, 얘가 지금 이 수업을 꼭 들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가를 생각했을 때 얘는 어디가 잠깐만요. 들을 수 있는 지금 애? 네. 거기에서 네. 영미 원장님이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애가 있어요. 상민이가 있어요. 상민이 얘는 맥스 학원 안 가도 네. 이 어차피 전교 1등이에요. 뭐 전교 1등을 떠나서 지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상민이 엄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얘야 그래도 너는 맥스 학원에 가서 좀 더 수업을 제대로 받고 거기 있는 선생님 이 상담을 좀 제대로 들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뭐 너 여드름도 막 혼자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고 이렇게 속 끓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이제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네. 착한 상민은 그냥 그래 내가 뭐 굳이 힘들게 배 노져 갈 거 있냐 그냥 모터 달고 그냥 쫙 가면 더 편하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는 제가 수업을 하거나 제가 뭔가 지도를 하는 학생이 제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성적이 낮은 학생인데 또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입시학원이니까 대학을 본인 기대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등수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도 1등은 1등이고 꼴찌는 꼴찌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여기 학원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라면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믿고 하는 그 일이 무슨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그냥 유지되는 상태밖에. 그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나중에 이걸 스스로 합리화시키느라고 부모님들한테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아, 그럼요. 이런 말을 아니, 제가 대통령 하더라고요. 자리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똥불 차는 이 나라인데, 아니, 학원장이 그냥 잘하는 애 와가지고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애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잘하는 부모님,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야 뭐 그냥 들을 수 있지만, 못하는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나죠. 제가 그래서 또 어떤 상태로 저를 합리화했냐면 네.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맥스 말고 다른 학원도인데, 맥스가 열심히 가르치고 더 뭔가 학생에 대해서 애들 개별적으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습에서 이룰 수 있는 걸 더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요 상태로 요렇게 성장하는데, 맥스 애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맥스의 끝자락에 있는 애들이 다른 학원에 중위권 있는 애들만큼 성장하게 하는 게 내 일이니까 여기서 꼴찌인 거 불안해하지 마셔라. 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뭐 그건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주 잘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스스로 확인이 100% 되는 건 결국 입시 그렇죠. 결론으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저 딴에는 이 애가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초반에 가지고 있던 자기보다 더 발전한 상태로 시험 볼 거라고 예상했던 애들이 정말 올해도 너무 저에게 어려운 것이, 얘는 심지어 잘하던 애이고 모두의 기대를 받지만 저는 불안한데 어딘가 불안한데 이게 왜 불안한지 잘 모르겠는 학생이 제가 불안한 마음에 세게 쓰지도 않고 과도 심지어 다 조정해서 세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보다 한 7, 80명 아래에 있는 애들이 쓰는 것까지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걔네들도 붙는 학교 6개 다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거나 그 말은 네. 처음에 그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잘하는 아이라고 영미 원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 초기 상담하는데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구체적인 자기 공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뭔가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학습 과정과 성과는 나쁘지 않는다.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미 원장님은 그 아이가 네. 이 정도면 애가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뭔가가 조금 마음에 안 놓이고 얘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이 애를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줌 수업 상태였을 때는 네. 줌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거의 막 둔재 수준으로 보시면서 저한테 막 이걸 하실 때 너무 저랑 이 갭이 크니까 잠깐만요. 네. 그거 좋은. 자, 그러면 일단 영미 원장님이 그 아이를 본 거는 줌 수업 전에 본 건가요? 줌 수업 후에 본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맥스 학생은 원장과 초기 상담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수업 전에 네. 줌으로 한번 만나요. 네, 그러면 그때 네. 줌으로 만났을 때는 네. 얘가 네. 상당히 자기 공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네. 또 자기 공부를 착실히 하는 애다. 네, 나는 성적도 나쁘지 않고 성적도 나쁘지 근데 않고. 좀 걱정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족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는 자기에 대한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네. 근데 듣기만 해도 막 로맨 이렇게 막 들려요. 그렇죠. 네. 로맨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로맨 높은 M자 학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진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내는 그런 아이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막 줌으로 다이렉트로 빨리 내 앞에서 답을 말해봐 이러면 되게 더 당황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앤데다가 그 아이가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어쩌면 그 아이한테는 막 교과 과정을 푸시해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애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지가 원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훨씬 더 나을 텐데 네. 그러면
처음에 영미 원장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네. 그 아이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공부를 진행하는 거는 교과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냥 네. 열심히 가르친다 가르치신 거죠. 라는 네.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교과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자기 공부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넘어 주면 그거를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받아먹는, 그러면서도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아이가 쭉 지내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네. 아, 이제 지난 학기에 이 학생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던 상담 선생님과 네. 예, 이 친구가 상담하고 나면 조금은 또 편안해 하는데 네. 그 기간이 사실은 막상 약발이 사흘은 못 가죠. 예, 예, 힘들죠. 그게 길게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생님과 이 소통 안 되고 피드백 안 되고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혼자 또 어려워하는 상태에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미 원장님이 실제로 이 국영수나 이런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은 맥스 학원이나 다른 강남에 있는 학원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맥스 학원이 다른 강남 학원보다 평균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맥스 학원의 끄트머리가 강남 평균 학원 중간 이상이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뭔 것 같을까요? 제가 잘 알고 싶어요. 모르셨어요, 네,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재밌게도요. 네. 맥스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이나 강남에 있는 다른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이 수업을 듣는 또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여전히 잘하고 못하는 애는 여전히 못하는 현상은 맥스 학원이나 다른 강남 학원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영미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는 항상 모든 처음 인터뷰와 또 상담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지가 똘똘하게 잘할 수 있고 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지가 알아서 또 잘하니까 그 잘하는 애들한테는 표시가 안 나요. 맥스 학원이나 또 다른 학원이나.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어찌하오리까 하는 애들한테 맥스 학원에서 영미 원장님은 초기에 적어도 내가 맥스 학원에 가면 영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영미 원장님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지는 않고 내 있는 나 그대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내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적어도 탈락하거나 죽지는 않고 너는 그래도 네가 기대한 것보다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애들을 조금 잡아가지고 너는 그래도 벼랑에서 네가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져.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굳이 벼랑에 뛰어들려고는 하지 말고 내하고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히 너무 생생하게 네. 느껴지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과 담당하는 맥스하고는 다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원장님 누구 바보 아니에요? 걔는 아무리 쑤셔 넣어도 들어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걔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소화불량 상태에서 계속 속이 안 좋다고 그러네요. 이런 지금 애 사례를 원단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를 굉장히 못 시켜가지고 못 시켜요. 네, 아주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그럼요. 네, 맨날 먹고 체하고 그러게요. 몸 아픈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 소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지 않아요.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를 이해를 못하면서 모르는 상황이 너무 착하게 있으니까. 하라니까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애를 쓰는. 걔는 실제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은 또 열심히 이거를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르칠 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은 아이가 착하니까 또 그거를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줌으로 듣고 있으니까 내 같으면 벌써 그냥 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순간 얼마나 얘가 착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 듣는 내내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질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그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마음의 싱크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인강 선생님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맥스는 줌으로 1대1로 가르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체 이탈을 연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런 아이의 마음 알 수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네. 공부하나보다 믿는 부모님들이거든. 그냥 이 애한테 나발지. 필요한 거는 네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들다. 이 상황만 돼도 얘는 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영미 원장님의 특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누가 딱 영미 원장님 보면 저분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 좀 왠지 포근하게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포근이죠. 그렇죠. 좋게 이야기하면 포근이고요. 네. 영미 원장님은 본인을 포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생각을 그렇죠.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 걔는 영미 원장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소질,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미 원장님을 딱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야 나만 힘들게 산 게 아니구나. 저분도 참 힘들게 살았지만 힘들게 사신 것 치고는 참 여유도 있고. 예,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 여유 같은 소리 아니 무슨 본인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여유라는 건요.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여유 있게 안 보여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착각.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여유 있어 보인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거의 항상 칼날 위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여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저 사람 이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날라 그러고 있는데. 눈물 나려고 그러죠? 왜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영미 원장님은 사실 참 놀랍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과 이 어려움이든 뭐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 듯하게 남들이 보면 참 포근하고 여유 있고 편안하고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으랴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놀랍지 않아?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상,
상이라는 거는 다 너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금강경의 핵심이 그 상을 지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안다면 너는 그 상이 비상이 될 것이고, 네가 뭐를지를 볼지 모르는 건 네 보여지는 모든 게 너의 어쩌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상이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부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 같아요. 금강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상을 지우라는 거, 상을 버리라는 거. 네, 그 상이라는 거는 단지 눈으로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네, 선입견일 내가 수도 있고. 무엇을 네. 믿고 있는가, 뭘 믿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 또는 한자로 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영미 원장님을 모시고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맥스학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교과 과정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또는 국영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입시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막연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맥스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영미 원장님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또는 막연히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분명한 과제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느냐, 그것이 자기가 지원한 데서 합격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은 부모님은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될 거라고 믿는데 결코 아니거든요. 그거는 공부 코스프레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부 코스프레 하는 시간만 늘어나요. 진짜 맥스 학원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데에서 성적도 잘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에센스는 뭔지 아세요? 영미 원장님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진짜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애들이 그걸 안 믿다가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그렇죠. 예, 그걸 한마디로 돌려서 원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와 관계없이 네. 아이 스스로가 아, 내가 이 학교, 네. 이 전공으로 네. 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다라고 스스로 그 기회에 대해서 하나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네, 나는 가. 네, 네가 무슨 재주로? 뭔 소리예요? 가요. 네, 이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네.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핵심이거든요. 네, 네, 네.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가는 게 믿어지는데 네. 애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어. 믿으실 그게 때 가장 재밌는 건요. 네. 아이가 어디에 가는가를 가장 못 믿는 일차적인 건요. 부모예요. 맞아요. 부모가 무슨 소리를 하면서 이 독가스를 뽑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아주 우아하게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안 바란 거예요. 예. 으아, 가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말하시냐고. 그렇죠. 되는데 왜 안 말하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 에이 설마 우리 애가 이 두 가지 네. 강력 독가스를 네. 부모가 뿜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그게 지난 12월에 학부모 상담 사연이라고 나왔을 때 그게 구구절절히 그 독가스가 네. 가습기 살균제로 범벅이 돼 있는 그 사연을 보면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다 경기 반응 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방송 들으셔도 네 내가 애한테 한 게 독가스다 결코 인정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결코 인정 네. 안 하세요. 너무 잔인해요. 그 인정하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은 의도로 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를 체계적으로 죽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근데 않으시려고. 많은 또 방송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또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엄마 투자의 기적. 음. 엄마 투자는 항상 망하는 비법에 대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할까요? 라는 거를 열심히 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상담하러 와가지고 아니 박사님 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걔가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직접 가르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오이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어머님 진짜 수고하셨네요. 노력하셨네요.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하면 아니 뭐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지만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리얼리스트 원단의 부모님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요 리얼리스트로 프로파일로 안 나와요. 되게 휴머니스트로 나와요. 휴머니스트에다가 아이디얼까지 있는 프로파일로 나오세요. 놀랍게도. 네.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 사시지만은 당신은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프로파일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보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름대로 어머니 똑똑하세요. 네. 그렇지만은 모든 게 거의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네. 확인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훌륭하세요. 어머님 진짜 훌륭하세요. 확인해 드려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애한테 결과가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웬만하면 이 교수한테 박사한테 가가지고 안 묻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서 딱 내가 두 사람은 존경하는데 둘 다 황실해요. 뭐 황교안? 아니요. 혹시 또 합니까? 또 있어요. 몰입해가지고 황농문 교수 네. 그 몰입해 놓은 책 네. 그것까지 자기가 다 보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우리 아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와. 그것까지 다 했는데 역시 교수니까 또 맞는 말만 하시는데 교수는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황 박사님한테 제가 찾아왔는데 황 박사님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찾아오신 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3년 전에 애가 1학년 때 들어갈 때 내한테 상담받고 역시 교수는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박사님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라고. 네, 뻔한 이야기를 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분이 놀랍네. 그분 이야기하는 걸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럼 박사님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나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참 훌륭하고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머님 옆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이 되고 앞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되고 뒷집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적용되는데 여기 또 어머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집에만 우리 집에 전교 1등 못하는 애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상황은 어머님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박사님을 찾아왔잖아요. 네. 어머님은 지금 공부를 하는 최고의 방법, 성적이 잘 나오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성적을 내는가라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빼놓고 지금 이야기하신 건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박박사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셔야 되는 게 이 전교 1등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필요할까요? 내 자식, 지금 공부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전교 1등을 만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아니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옆집 애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전교 1등 하면 우리 집애한테도 적용하면 1등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정말- 옆집에 잘 돌아가는 에어컨이 우리 집에 설치하면 잘 돌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계 지금 최고의 공부 기계로 믿고 있고 공부 기계로 자식을 키우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죠? 심지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잘 알고 계실 알고 계시다고 믿고 계시고. 아, 잘 알고 계세요. 네, 입맛이나 뭐 취향이나 다 알고 있다고 믿으시는. 아, 그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네. 이 어머님은 완벽하게 해요. 네. 그래서 야, 어머님 같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유령으로. 네.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은 들었는데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 어머님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고. 아, 그럼요. 있는데. 그 인생, 그분, 그래서 강남의 파라군의 시대학원 옆에 진짜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인생을 걸었는데 주변에 꽤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네. 그런데 재밌게도요. 어떤 부모도 이 자기가 이런 상황에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거는 아이 우리 애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 상황을 직면하는 걸 도망가세요. 네. 네. 맥스학원 원장님, 네.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과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그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에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고 그냥 학원 등록해가지고 얘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딱 정리하고 끝내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아,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네, 네. 오, 네. 그래도 아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지금 영미 원장님 지금 체중이 더 불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체중은 불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제가 오늘 박사님 뵈러 오기 전에 원래 그 맥스 학원이 이런 학원이 되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에서 네. 약간 수정을 하게 되는 지금 상태인데 아니 무슨 수정을 해요? 맥스 학원이 학습생활 상담 학원으로 1월부터 바뀐다고 제가 뭐 누구와도 사실 상의는 없었고 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교과목으로만 진행되는 학원의 원장으로 있지 않겠다. 아. 네,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이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뢰라고 제가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어떤 뭐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때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그냥 저 찍기 잘해주는 저 원장한테 맡기면 어느 정도 대학은 보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일단 돈 주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상태 말고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이 이 통과 의뢰라고 하는 이 과정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협력하는 상태로 이것이 어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학원일 때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학원 강사가 창피한 적은 없지만 학원 강사 뭐 하는 건지를 누가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규정한 어떤 개념 외로 저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 학원 이름 변경과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는 거라고 부모님들께 전달을 드리고 그 예상되는 그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프지만 감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방학 특강에 들어오시는 대기자분까지 해서 한 100여 분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표현하시는 이 강한 어려움 강한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을? 실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수용하고 있다고는 생각 않지만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으신 부모님들한테는 50만 원이 비싸다. 우리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항상 쪼개서 시간을 써야 되냐. 네. 그리고 왜 이건 1년 프로그램의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주지 않고 학원을 나가고 싶지 않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 몸과 발이 묶였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갑자기 프로그램을 뭔가를 하겠다는 걸 중간에 넣어서 나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네. 이 학습 생활 상담 프로그램 자체가 네. 국영수 교과 수업 받는 거에 전혀 이 의미가 없다. 또 이 국영수 교과를 아이가 더 잘하는데 또는 시험과 관련된 거를 소화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하고 도움이 되기는 그냥 더 아이를 고문하는 학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를 고문하고 학대하는 그 시간이 마치 개 돼지 억지로 물 먹여가지고 이 몸무게 키우는 그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한 채로 차라리 그게 더 필요하지. 그거는 기꺼이 돈을 내겠는데 아이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입시라는 방식 속에서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학습 생활 상담은 왜 쓸데없는
지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학부모님들이 네. 그 네. 엄마의 네. 투자 네. 습관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네. 투자의 기적을 자식을 죽이는 투자를 하겠다. 되게 신기해요. 아.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믿음들을 벌써 갖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 경험해보지도 이렇게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본인들이 뭔지 모르면서도 네, 뭐 아이와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뭔 신뢰가, 그러니까 애의 자발성이 필요한데 우리 애는 자발성도 없고 라포도 형성되지 않았다. 어머니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아서 아이가 당연히 지금 이 상담 선생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전혀 확인이 되지 그런데 않고. 그거는 이 원장님이 어머님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조차도 쓸데없는 거예요. 네, 사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은 당신들이 정답처럼 정해지고 본인들의 투자 이 기법과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학습 생활 상담은 맥스 학원에서 영미 원장님이 이거는 우리 학원에 내가 수십 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우리 학원만이 제공하고 네. 영미 원장 나 자신만이 진정으로 찾은 네. 이 성과 또는 성공 결과의 비법인데 이 비법을 내가 학원장으로서 이거를 이 학원 프로그램에 그걸 하겠다는데 갑자기 원장님의 비법은 필요 없고요. 원장님의 삽질과 같은 그 교과 과정 그것도 원장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억지로 이 음식 떠넘기면 주면서 아이를 학대하고 고문하는 그 방법을 할 수 있게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원장님이 그래 뭐 네 자신 네가 학대하고 죽이겠다는데 그까지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등록은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억지로 등록하니까 그까지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맥스 학원에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맥스 학원에 다녔다라는 말씀은 결코 다른 데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난 뚜렷이 이거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3월부터는 필수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느끼셨죠. 이야기하면 이거 네. 맥스 학원 그래 이 장사 잘 된다는 거지 이거 갑질이야 이거 갑질 이렇게 나와요. 네, 심지어 제가 어제 한 부모님께 사회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의리고 원장님이 갑인데 그렇죠. 이걸 갑질이라고. 뭐라고 부르냐고. 당연하죠. 네, 그렇게 그렇게 그럴 말씀하셨어요.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그건 조금 그 오해를 사시게 됐네요. 그냥 이 맥스 학원에서 뭐 기대하시는 거는 그냥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절대로 맥스 학원에서 이 애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아이한테 마치 오리, 어머님 포아그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리 그 지방 간 엄청 끼워가지고 오리 잘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 모기를 깔대로 막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어머님은 아이한테 공부시키는 어머니라는 거를 저한테 다시 확인 받으신 거고, 어머니가 자식을 포아그라 만들기 위해서 오리 키우듯이 키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지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오리 내가 내 마음대로 키워가지고 내가 이 지방 더 기름지게 키워서 내 샌드위치에 맛있게 발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냥 네. 다니시고 그 대신에 결코 맥스 학원에 다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학부형한테 비교하면 조금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제 아이가 행복하길 원해서 행복하려면 성적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나은 것 같아서 학원까지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들은 바는 없는데 무조건 해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제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가 아이를 간만 필요한 오리로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억울한데요. 그렇죠. 억울하시죠. 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학원을 믿고 학원에 아이를 보내시는 건 맞으시죠? 믿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어머님은 믿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의 지금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나요? 근데 너무 아니면 생소하거든요. 너무 오리 생소해요. 장사 그것도 기름지게 간 키워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뭔지 전 제대로 글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안 다가오시죠? 되는데 어머님 보통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나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환자분은 의사를 믿고 그냥 보호자분은 의사를 믿고 그냥 따르세요. 어머니가 불안한 거 제가 다 수용하니까요. 어머니 그냥 믿고 저를 믿고 맥스 학원에서 지금 학습생활 상담 프로그램까지 한 것까지 믿고 오시든지 그거를 믿을 수 없으시다면 그냥 뭐 어머님이 믿을 수 있는 데를 가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갑질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거는 그래 네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으면 북한 가든지 라고 하는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받지도 않은 피해를 받았다고 혼자 착각을 좀 하게 그러게요. 되는 어머님이 사시면서 참 힘들고 아이 참 힘들게 이게 제 문제로 하면 덜 가르치시니까. 불안한데 아이 문제면 그럼요. 더 불안하거든요. 네. 오리는 그래도 이 지방이 탱탱한 간이라도 만들어지지. 인간 아이들은 마음이 그냥 아프죠. 어디 쓸데가 없는 죽음 시체가 되는 것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 계속 아셔야죠. 실패만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아이 그게 아마 어머님 사정이시고요.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방학 기간에 특강을 너무 많은 수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게 그걸 염려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이 기간은 그냥 뚜껑을 열고 집어넣는 기간이다. 본인이 그동안 네. 해먹었던 네. 이 영업 전략하고 네. 지금 네. 하시려는 네. 이 WP 학습 생활 상담 프로그램하고 갈등이 일으키는 본인 쪽에서 믿음의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도 겪게 된 거거든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에 움직여지는 부모님이나 이런 말로 묶여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는 하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이 영미 원장님이 아까 맥스가 다른 데보다 더 나은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뻔히 알고 뻔히 해왔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는 그 현상에서 정확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영미 원장님한테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가, 또 교과 선생님들이 이 맥스에서 가르치는 건 다른 강남에 있는 학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다 살펴보면서 학교가 망하게 된 그 이유를 학교에 있는 사람들, 어떤 선생들도 온갖 희한한 이유들은 다 갖다 대지만 진정으로 학교가 망하게 된
가장 1차적인 건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교육 공무원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에 구급 교육 공무원 같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공교육이 망하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마치 벤처 기업을 하듯이 한 건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으로 띄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그거는 뭐 인강으로 스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교육은 없어지게 된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참 영미 원장님은 야 나와 같은 이 안타까운 학생은 없었으면 나와 같은 안타까운 선생은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영미 쌤 살기 위해서 만나기 공부를 해야 전에는 되는.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원장님이 직접 그 학생한테 물어봐 주시고 말할 기회도 주고 이야기 그래서 들어주고. 공부를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존의 이슈 자기 존재의 이슈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영미 선생을 통해 가지고 원단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그게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네. 영미 선생을 보는 순간 저분도 어떻게 살아남았다. 네. 좋은. 네. 네.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저한테 그런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내일 당장 이 시험을 남겨둔 아이라도 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네. 사흘 전에 그것만이라도 인식을 하면 네. 새로운 걸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는 인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네. 진짜 아니 몰랐다고 생각한 게 왜 답이 보여요? 네. 맞아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비슷한 표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아니, 저도 경험한 것. 아 본인이 이미 경험을 하셨군요.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상상조차 못하는 부모한테 무슨 설명을 한다고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래저래 설명을 해봤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냥 똥벌 차놓고 갑자기 이제 본인이 내린 비상계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리고 국의 결단으로 내린 비상계엄이 되는 그런 상황처럼 벌어집니다. 그것도 지가 못해가지고 다 적어준 거 와가지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무서워서 도망쳐 있는 이런 희한한 쫄보들이 이 나라 지도랍시고 나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살아야 돼요. 심리 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배웠거나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 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